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댈러스랑 올랜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스튜디오에 못 가는 관계로 다시 한번 차에서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팀이 있다면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덴버 너겟츠,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단연 밀워키 벅스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밀워키 벅스가 정말 처절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월요일 현재 1승 5패입니다. 1승 5패. 뭐 이대로라면 플레이오프는커녕 플레인 토너먼트도 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자, 물론 6게임밖에 치르지 않았고 또 크리스 미들턴이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자, 현재까지 행보가 상당히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규 시즌에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뭐 번뜩이는 공격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워키 벅스를 챔피언을 이끌었던 이 마이크 부데노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피켓롤 상황에서 이제 뒤로 처지는 그런 드랍백 수비를 통해서 밀워키 벅스를 굉장히 강팀으로 이끌어 놨었죠. 브룩 로페즈 혹은 야니스 아르토쿤보, 또 그 다음에 바비 포르티스, 자, 이 3명의 빅맨이 번갈아 나와도 무조건 한 명은 골밑을 지키는 그런 디펜스를 가져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이드리언 그리핀 감독, 그 다음에 당 리버스 감독이 오면서 수비의 기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 그렉 버크너라는 어시스턴트 코치가 오면서 다시 한번 밀워키 벅스는 옛날 수비를 회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밀워키 벅스가 우승을 달성하고도 지금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브룩 로페즈는 더 느려졌고, 야니스는 부담이 더 커졌고, 지금 바비 포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게 수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의 5대 4급의 그런 형편없는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바이 시즌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0위였고요. 그리고 이 시즌에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2021-22 시즌은 14위였습니다. 중간 정도로 떨어졌고요. 자, 하지만 2022-23 시즌 정규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은 무려 4위였어요.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었죠. 자, 하지만 2023-24 시즌은 디펜시브 레이팅이 19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리핀 감독, 리버스 감독 시즌 도중에 원치 않는 그런 감독 교체를 단행하면서 수비 조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하지만 올 시즌 현재는 무려 24위입니다. 그래, 19위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공격력으로 씹어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에너지로 벌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다고 본다면, 24위는 아니에요. 24위는 아닌 게 아니라 이 24위로는 우승은 노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밀워키 벅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물론 오펜시브 레이팅도 20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모두 다 엉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룩 로페즈, 야니스, 또 바비 포르티스 이 3명의 프론트코트 자원을 함께 쓰기 시작하면서 밀워키 벅스는 항상 리바운드가 좋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리바운드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3.1개입니다. 리그 최악이에요. 25위권이고, 그리고 야투 허용률이 21입니다. 이 야투 허용률은 결국에 상대가 밀워키를 만났을 때 넣을 수 있는 야투의 적중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비력을 정비대하게 나타내는, 혹은 수비력의 바로미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지금 야투 허용률도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1차 스탯이자 또 허슬 수치, 그 다음에 스틸과 블락의 합성어인 스토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틸이 27위, 블락이 19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냥 수비 바보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렉 버크너 코치가 오고 당 리버스 감독이 트레이닝 캠프 프리시즌 때부터 팀을 지휘해도 그냥 수비는 개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밀워키 벅스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수비가 이 정도라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24위고 각종 수비 지표가 이 정도라면 의외로 이 부진은 오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밀워키 벅스의 로스터를 만드는 건 누굴까요? 물론 감독의 입김도 들어가지만 구단 수뇌부죠. 제너럴 매니저, GM, 단장이 합니다. 저는 존 호스트 단장은 예전부터 유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그다노비치도 본인들의 실수로 계약을 못했죠. 그 다음에 팻 코너튼도 계약 기간 본인들이 잘못 설정했죠. 이것 자체가 일단 동부의 레이커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샐러리 계산이나 또 세밀한 부분은 잘 못했는데, 저는 단장 혹은 구단 수뇌부 혹은 스카우트들의 역량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은 드래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존 호스트 단장의 드래프트 픽 역사를 살펴보면 2017년 1라운드 17순위로는 DJ 윌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DJ 윌슨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 픽 바로 바깥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유망주도 됐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뛰고 있고요.
2018년 1라운드 17순위로는 단테 디빈첸조를 뽑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픽. 네, 하지만 미러키 벅스는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이 선수를 노세한 서지 이바카나 바꿔버리죠. 네, 그 다음에 마존 보챔프 2022년 1라운드 24순인데 뭐 이 선수도 지금 미러키 벅스를 떠날래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1라운드 23순위 AJ 존슨. 이 선수의 몸무게가 76kg이에요. 1라운드 23순위고 호주리그에서 평균 득점이 2점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미러키 벅스는 당장 달려야 되는데 프로젝트형 루키를 뽑은 거지. 76kg면 저보다 더 적게 나갑니다. 네, 당장 뛸 수 있나요? 절대 못 뛰죠. G리그에서도 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2024년 2라운드 33순위로 타일러 스미스를 뽑았는데 뽑은 선수 중에 미러키에서 제대로 성장했거나 아니면 납득할 만한 그런 픽은 거의 없었다. 그냥 단테 디빈첸조 정도뿐이지만 이 단테 디빈첸조도 그냥 엿바꿔 먹었죠. 그만큼 단장이 무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영입 바보라고 생각해요. 드래프트도 바보야, 영입 바보야. 팀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못 돌아가죠. 오케이, 데미안 릴라드는 영입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도 필요했고, 물론 그 릴라드가 와서 드루 할러데이의 수비 구멍을 뭐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 드루 할러데이는 미러키가 직접 보낸 건 아니지만 보스턴으로 갔다는 것 자체 결과만 놓고 보자면 뻘짓이죠. 하지만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 미들턴으로는 이 옵션이 안 되고 드루 할러데이로도 이 옵션이 안 되고, 그렇다면 팀의 변화를 가야 되는데 다른 팀들은 미들턴 받아오기 싫어하니 할러데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테 디빈첸조를 노세한 서지 이바카와 트레이드 했습니다. 이바카 미러키 벅스 유니폼 입은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파워 가솔이 미러키 벅스 유니폼 입은 급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 크라우드 영입을 위해서 2라운드 픽 5장을 썼어요. 자, 그래서 제이 크라우드 제대로 써먹었나요? 아니죠. 제이 크라우드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징징거리는 선수예요. 그런데 2라운드 픽 5장짜리 선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지만 5장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더더욱 아니죠. 여기서 얼마나 단장이 무능하고 바보 등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라운드 픽 5장이 물론 2라운드 픽 뒤쪽은 그 다음에 또 뭐 보호장치가 걸려있는 이런 픽들은 생각보다 가치가 낮지만 어쨌든 5장을 크라우드한테 태운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에이디언 그리핀 신인 감독을 고용한 이후에 곧바로 해고했습니다. 에이디언 그리핀 감독이 해고를 당했을 때 시점의 성적은 30승 13패였어요. 자, 물론 미러키 벅스 선수단이 다 싫어했고 또 그 다음에 선수단이 그리핀 감독을 사실상 자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이런 전술은 좀 완화해 주세요. 그리핀 감독도 강성인데 이 양반도 NBA에서 진짜 온갖 구준이라면서 다 살아남았는데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딱 단장은 선수선에 서서 잘라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NBA는 슈퍼스타들의 리그고 야니스가 그리핀 감독을 너무 싫어했으니까. 자, 그런데 30승 13패로 잘랐는데 그래서 영입한 인물이 닥 리버스였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래서 자른 인물이 리버스야? 그래,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은 잘라야 되는 거 맞았어.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고. 부덴홀저 감독 기껏 잘라가지고 데리고 온 인물이 결국에 닥 리버스야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덴홀저 감독 잘랐을 때도 저는 변화는 필요했지만 상당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정사도 겹쳤었고, 물론 뭐 번뜩이는 그런 전략 전술 총기는 사라졌지만 놓고 보세요. 그리핀 감독 데려와서 선수단과 반목 갈등만 생겼죠. 그리고 데려온 인물이 해설하고 있던 닥 리버스인데, 닥 리버스 감독 지난 시즌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18승 24패로 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탈락. 뭐 이것도 야니스의 부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자면 리버스 감독 와서는 5할 승률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8승 24패에다가 1라운드 탈락이고요. 올 시즌 현재 1승 5패입니다. 그러면 닥 리버스 감독이 와서 미러키에서 거둔 성적은 19승 29패예요. 옳은 판단이냐 이거죠.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니올시다. 자,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데려왔습니다. 자,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리그에서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몸값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FA인데 본인이 FA 재수를 택했어요. 그러면서 데미안 릴라드와 함께 뛰고 싶어서, 릴라드와는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릴라드와 뛰고 싶어서 헐값에 미러키와 계약을 맺었는데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8.3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금 아무리 삽질해도 마음껏 돌을 던질 수 없고
또 던질 필요도 없는 게 금액이 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몸값이 싸다고 해서 모든 게 익스큐즈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트렌트 주니어를 싸게 데려온 건 밀워키 벅스가 상당히 잘한 부분이지만, 야, 주전 가드가 BPM이 마이너스 8.3이다? 이것 자체가 트렌트 주니어를 또 활용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입도 죄다 바보였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그다노비치를 놓친 그런 부분들 굉장히 한심합니다. 자, 그래서 밀워키 벅스가 완전히 망해버린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BPM 수치가 모든 걸 드러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코트를 밟았을 때 팀의 득실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상,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팀과 맞느냐, 그 다음에 팀이 이 선수를 활용하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뭐 허황된 수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BPM 수치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마이너스 8.3이에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팻 코너튼이 마이너스 7.4예요. 팻 코너튼은 지금 저는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아우, 그냥 얘는 원래 잘했던 야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운동 능력 엄청 좋고 젊은 선수고 밀워키 벅스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정말 못합니다. 겉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딜런 라이트, 아까 제가 영입 바보라고 했는데 딜런 라이트는 사실 수비형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코트 득실 마진이 사실은 공격형 선수보다는 좀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딜런 라이트의 BPM 수치가 마이너스 5.8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죠. 여기에다가 바비 포르티스, 제가 말씀드렸던 수비 바보, 이 선수는 마이너스 5.3이에요. 바비 포르티스의 수비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현재 개인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엉망이에요. 나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마이너스 5.3. 여기에 브룩 로페즈, 거의 휴스턴 로켓츠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밀워키로 다시 왔는데 그냥 휴스턴으로 가는 게 나을 뻔했어. 그랬다면 밀워키 벅스가 어떤 식으로든 인사이드를 보강했을 테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3.6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릴라드도 수비 약하죠. 릴라드 수비 바보예요. 449이 450이야. 트레이 형이랑 공동 꼴찌인데 그걸 뛰어넘는 공격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랑 릴라드는 현재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예요. 나머지는 죄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수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 되니 선수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닥 리버스 감독도 무능하고 이렇게 조합을 짠 단장도 정말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니스 이적 배당률이 떴는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굉장히 입을 많이 털었습니다. 만약에 팀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팀이 선수들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고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니주 까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니주를 까고 그 다음에 언론을 활용해서 구단에 압박을 가하는 굉장히 정치질을 잘하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야니스가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가 떠나든 팀이 트레이드를 하든 일단은 이적 배당률이 떴다는 것 자체가 그 팀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자, 마이애미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플러스 200. 브루클린과 공동 1위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와 브루클린이 아니라면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 로켓츠가 자산이 많잖아요. 브루클린도 마찬가지고. 마이애미는 뭘 줄지 모르겠는데 브루클린과 휴스턴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습니다. 어음이든 현금이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가 플러스 500으로 4위.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플러스 550으로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니스가 FA가 돼서 팀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떠난다면 트레이드일 텐데 그 팀의 셀러리 상황, 그 다음에 자산 상황을 어느 정도 봐야겠죠. 그렇다면 저는 마이애미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닥 리버스 감독. 닥 리버스 감독이 또 경질될 가능성. 그렇다면 차기 감독 배당률도 함께 뜨겠죠. 저는 닥 리버스 감독이 밀워키 벅스로 간 것 자체가 그냥 저는 밀워키 벅스 팬들에겐 재앙 같은 일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버스 감독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존 호스 단장은 또 욕먹습니다. 그쵸? 챔피언인 테리 스타츠 감독 자르고 그리핀 감독을 30승이나 따냈는데 자르고 그 다음에 데려온 인물이 해설자인 닥 리버스인데 또 자르고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거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급인 거야. 자, 테리 스타츠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감독인데요. 플러스 275. 원래 밀워키 벅스의 코치로 잠깐 있었다가 그리핀 감독과 싸웠습니다. 월권이네 만에 코치랑 감독이 싸운 거야.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지금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인데 릴라드를 키워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릴라드를 잘 알죠.
자, 그 다음에 2위가 몬티 윌리엄스입니다. 야, 좀비다, 좀비. 몬티 윌리엄스 감독 데려오는 순간 제가 봤을 땐 더 망한다고 보고요. 그다음 마이크 덴토니 감독. 야, 이분은 고령인데 아직까지도 물망에 오르는 걸 보면 NBA 감독 풀도 참 좁아요. 자, 그리고 4위가 마크 잭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트를 떠난 지가 꽤 됐습니다. 감독으로서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이제 해설도 하진 않고 있는데 현장 감각은 남아있죠. 자, 그리고 프랭크 보겔. 보겔 감독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보겔 감독 레이커스에서 뭐 다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죠. 그 다음이 스티브 내시. 스티브 내시 오는 순간 밀워키는 더 큰 암흑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밀워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1승 5패고요. DJ 윌슨 이후에 뽑았던 밀워키의 선수들을 살펴보니까 제러드 알렌, 존 콜린스, 오지 아누노비, 데릭 화이트, 조시 하트, 카일 쿠즈마입니다. 물론 드래프트는 너무너무 리스크가 커요. 네, 그 다음에 또 라이언 던처럼 1라운드 하위 순번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밀워키의 잘못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금 윌슨은 상하이 샥스에서 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드래프트에서 AJ 존스 뽑았을 때 모든 이들이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76kg의 몸무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호주 리그 평균 2.9득점에 42%의 TS를 기록한 선수를 뽑는다고 너무너무 놀랬죠. 주전 빅맨이 36살, 그 다음에 포인트 가드가 34살, 그 다음에 밀워키 벅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야니스가 곧 30살인데 이런 선수, 이런 프로젝트형 선수를 뽑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고, 지금 밀워키 벅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페어링이 안 되는 거야. 절대 투웨이는 쉽지 않습니다. 투트랙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31년까지 모든 드래프트 픽을 밀워키는 다 써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마존 보챔프의 4년차 팀 옵션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없어요. 미래 자산이 없습니다. 어음 없고요. 수표 없어요. 현금밖에 없는데 지금 이 현금이 제대로 융통이 안 되니 밀워키 벅스가 정말 리셋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워볼 때까지는 싸워보겠지만 현재 밀워키의 현실만큼 어두운 게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존 호스 단장과 닥 리버스 감독, 밀워키 선수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자동차에서 다룬 제 이슈였습니다. 밀워키 벅스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